나는 첫 차로 트레일블레이저를 보러 갔다가 그랜저를 계약하고 왔다. 계약을 하고 나서 그랜저가 성공을 상징하는 좋은 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단지 그랜저 르블랑의 화사한 베이지 시트에 꽂힌 것뿐인데. 그렇다. 난 친구들이 차를 뽑으면 차종이 아닌 색깔을 물어보는 지독한 차알못이다. 그동안 나는 자동차를 버스, 트럭, 택시, 일반 자동차로만 구분을 해올 정도로 차에 관심이 없었다. 7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나의 운전면허를 작년에 부활시키면서 엄마의 폐차 예정이었던 차를 연습용으로 받았다. 내가 받은 차는 04년식 흰색 렉스턴. 얼떨결에 차가 생긴 나는 열심히 차를 박아대며 실전 경험으로 운전 실력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알아요, 빨리 타. 아, 사고는 대부분 자학이었다. 하지만 18년 된 할미스터니는 나의 패기로운 운전 실력을 버틸 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픈 곳이 늘어갔다. 그러다 출근길에 차가 2번이나 서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6개월 동안 함께해온 스터니를 보내주기로 했다. 그때 난 편의점에서 2,500원 프링글스와 1,500원 감자칩을 두고 고민하던 취업 6개월 차가 돼가는 사회초년생이었다.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차를 살 수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 아무튼 부모님께서 차를 사주신다고 해서 신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과 차를 보러 다녔다. 내가 차를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첫 번째, 블랙시트가 아니어야 할 것. 두 번째, 화려한 앰비언트가 나를 감싸야 할 것. 마지막으로 감성 한 스푼 추가한 파노라마 선루프였다. 일반 선루프 노노. 처음에는 2천만원 선에서 차를 알아봤기 때문에 각 브랜드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차는 경차를 제외하고 한 대씩밖에 없었다. 현대의 아반떼, 기아의 K3, 르노의 XM3,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 쌍용의 티볼리. 하지만 각 브랜드 막내 라인에는 내가 원하는 옵션들이 없었다. 그나마 그 중에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할 수 있는 차가 트레일블레이저였다. 사실 트레일블레이저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기도 했고 거기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할 수 있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바로 트레일블레이저를 계약했다. 나는 트브를 계약하고 나서야 차에 관한 공부를 하였다. 그러다 전기와 기름 반반으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라는 차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었다. 왕복 출근길이 80km였던 나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하이브리드로 다시 견적을 보러 다녔다. 여기서부터 문제였다. 하이브리드에 옵션을 조금 넣으니까 3천 후반까지 훅 올라갔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러 다니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현대 그랜저에 앉게 되었고 하필 또 그것이 우연히 르블랑 트림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색 베이지 시트와 그동안 견적받았던 차에서는 구경할 수 없었던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 거기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그랜저 르블랑의 모든 것이 날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내 심장은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트레일블레이저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내 기준으로 외관은 트블이 압승이었다. 하지만 내부 디자인은 그랜저가 넘사벽이었다. 난 고민을 했다. 그 당시 친구들이 트레일블레이저와 그랜저를 두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차알못인 나는 그저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으로 비교를 할 뿐이었다. 난 2가지 이유로 그랜저를 선택했다. 첫 번째, 운전자인 내가 차량 외부보다 내부에 더 오래 있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이 예뻐야 한다. 두 번째, 하부는 기름값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트블은 하부가 없다. 그렇게 그랜저 르블랑을 계약을 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면서 우연히 차량 유지비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되었다. 차를 끄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다. 그렇다. 난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차를 몰면서 기름값 말고는 나가는 돈이 없었다. 게다가 그 주유비도 버거웠던 나는 부모님 찬스로 주유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유지비 영상을 보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다. 부모님이 차를 사주시는데 보험비랑 세금은 내가 내야겠지? 지금까지 부모님과 반반 나눠대던 주유비도 이제 내가 다 부담해야겠지? 대략 계산을 해보니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왕복 80km, 한 달 22일 출근할 때 주유비 20만원,
보험 10만원, 세금 5만원, 최소 한 달 유지비가 35만원이 든다. 내가 끌던 스터니 한 달 주유비가 약 28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낸 한 달 평균 기름값은 약 15만원 정도였다. 앞으로 최소 20만원은 더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 머리가 많이 복잡해졌다. 그날 이후로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계산기를 옆에 끼고 살았다. 생각이 꼬리를 물다 차량 가격까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부모님도 곧 정년 퇴직하실 나이시고 내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 유지비도 감당 못하는데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차 출근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게 두려워졌다. 결국 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차 계약을 취소하였다. 이 사실을 부모님이 뒤늦게 알게 되셨고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다. 밥을 먹어야지 임마 그걸 먹었냐? 괜찮아. 신세한탄 중이야. 왜? 난 왜 꼭 거질까? 왜? 갑자기 또 그 무슨 소리야? 아빠가 차 사준다고 해도 내가 유지를 못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 이왕 큰돈 주고 차를 사는 거 내 맘에 드는 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차는 없다. 또 지금 모으고 있는 돈도 그대로 모으면서 차도 타고 싶은데 차를 뽑는 순간 저축액도 줄어들 것이고 돈 쓸 때마다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릴 내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싫다. 이전에 도로에 보이는 차들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차가 다 돈으로 보인다. 다들 무슨 돈으로 차를 끌고 다니는 건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난 과연 차를 살 수 있을까? 산다면 무슨 차를 사야 될까? 경차는 정말 싫은데 올해 안에 답을 내릴 수는 있을까?